2주일 가까이 지난 일이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화가 나고 속상해서 글을 써봅니다. 광복절 연휴에 시댁에서 맛있는 걸 해준다 하시며 놀러오라고 연락을 해오셨습니다. 저희는 따로 정해서 시댁과 친정을 찾아뵙지 않고 오라고 하실 때 시간이 맞으면 가는 편이었습니다. 사실 시댁은 연락을 해오실 때 그 주에 약속이 있어 안 가면 바로 다음 주에 오라고 하시기에 피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죠. 그리고 시아버지가 술을 엄청 좋아하셔서 항상 저녁 식사를 하며 술 파티를 하는데 그때마다 남편도 같이 마셔서 취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저는 취해서 실수하면 안 되니 끊어 마시며 적당히 조절을 하는 편이었고요. 아무튼 토요일 저녁 시댁 식구들과 밥을 먹으며 역시나 술을 마시게 되었는데 밤 10시쯤이 되니 남편은 만취해서 먼저 자러 들어가더라고요. 그때 저도 대충 정리하고 들어가고 싶었지만 시아버지께서 못 자게 하셔서 연설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래도 너희 집에 참 고맙다. 우리 집 힘들 때 도와주고 부모님께도 감사하다고 전해드려라.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저는 전혀 모르는 내용이었는데 시아버지 말씀을 듣고 보니 저희 집에서 시댁에 돈을 주셨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모르는 내용이다. 들은 게 없다 하고 말했었죠. 그런데 여기서부터 정말 어이가 없는 게 시아버지께서 그래도 섭섭한 게 있다. 너희 집은 잘 살지 않느냐. 여행도 자주 가고 집도 몇 채 있고 먹는 것도 우리 집보다 잘 먹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저희 친정집이 두 채가 있는데 하나는 세주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이건 좀 아니다 싶었고 그런 말을 계속 듣고 있자니 정말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피곤해서 그런데 먼저 자면 안 될까요? 하고 여쭤봤더니 시아버지께서 어른이 말씀하시는데 자리를 먼저 피하려고 하냐 하며 뭐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날 결국 새벽 3시까지 시아버지의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들어야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자리에 안 계셨지만 방문을 열어놓으셨기에 하는 이야기를 듣고 계신 것 같았고요. 시아버지가 말씀하신 내용을 대충 요약해보자면 우리 집은 자가가 아니라서 월세를 내는데 월세 내기도 빠듯하다. 월세만 안 낼 수 있어도 좀 괜찮을 것 같다. 그러니 너희 집에서 세주는 집에 싸게 들어가면 안 되겠냐. 너희 엄마가 아파서 매년 약값과 병원 검사비가 많이 들어간다. 고기 못 먹고 옷 못 사 입는 거야 어쩔 수 없지만 사람은 살아야 할 거 아니냐. 그러니 약값과 병원비는 줘야 하지 않겠냐. 너희 집 소고기 10번 사 먹을 때 우리도 한 번 먹자. 대충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이외에도 더 있었지만 기억이 잘 안 나네요. 아무튼 시아버지가 하신 말씀의 결론은 너네 친정집이 잘 사니 우리 집을 조금 더 도와주면 되지 않냐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말을 듣는데 기가 차고 어이가 없어 표정 관리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도 술 취한 사람 상대로 무슨 말을 하겠나 싶어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제 말은 듣지도 않고 본인 말씀만 하기도 했고 말도 안 통해서 하고 싶지도 않았고요. 아무튼 그렇게 시아버지의 말씀을 들으며 술에 취해 하는 말이 숨겨왔던 진심이다 하는 말이 생각나 마음속 깊은 곳에서 분노가 일어나는 걸 느꼈습니다. 저는 저희 친정에서 도와드린 것 자체를 몰랐었는데 도와준 것도 고맙게 생각 안 하고 더 도와달라고 하니 이해가 되지도 않았고 너무 분하고 억울했습니다. 술을 몇 잔 먹었기에 감정이 격해져 결혼 잘못했구나. 내 인생 망했구나. 라는 생각에 울면서 잠도 안 자고 뜬 눈으로 밤을 새웠고 남편이 일어나자마자 보란듯이 혼자 집으로 와버렸습니다. 남편은 무슨 상황인지 모르고 저를 쫓아 부랴부랴 집으로 왔고요. 이후 저에게 자초지정을 듣고 미안하다고는 했지만 이내 아무 말 없이 한숨만 푹푹 내쉬더라고요. 이른 시간이었기에 오전 9시가 되길 기다렸다가 친정 엄마한테 전화했는데 엄마 목소리를 듣자마자 서름이 복받쳐 엉엉 울었습니다.
그러고는 시댁에 돈 얼마 줬냐? 왜 그런 짓을 했냐? 하고 엄마한테 따졌습니다. 모든 게 결혼을 잘못한 제 잘못인데 시댁에서는 제대로 말 못하면서 만만한 게 엄마라고 막 쏟아부었던 것 같습니다. 엄마 말을 들어보니 양가 부모님들끼리 몇 번 식사를 같이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생활이 힘들고 돈이 엄청 급한데 구할 데가 없다. 이런 식으로 말해서 200만 원씩 몇 번 드렸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눈이 돌아 남편과 정말 대판 싸웠던 것 같습니다. 말이 싸웠다지 제가 일방적으로 화를 냈던 거였지만요. 아무튼 그 이후 시아버지는 그런 말 할 수도 있지 무슨 말을 못하겠다 하며 적반하장으로 나오고 있고 시어머니는 미안하다 하시더군요. 황당한 건 남편도 미안하다고는 하지만 이해를 해달라는 입장입니다. 그러다가 제가 일주일 넘게 그 문제로 얘기하니 부모님들끼리 알아서 하신 문제이고 앞으로도 알아서 하실 문제라네요. 그러면서 너무 과민 반응을 보인다. 예민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원체 옛날 사고방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 시댁에 잘하고 분란 일으키지 말라 하시는데 정말 속이 터져 죽을 것 같습니다. 별일 아닌데 제가 과민 반응을 하는 건가요? 이게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문제인가요? 저는 지금도 그날만 생각하면 눈물이 나는데 현재는 남편에게 시부모님과 연락도 만나지도 않겠다 통보한 상태이고 친정 엄마께도 앞으로 시부모님과 일절 만나지 마시라고 강하게 말해놓은 상태입니다. 친정 부모님께서 제 말을 들어주실지가 제일 걱정이네요. 그래서 앞으로 친정에 수시로 연락을 드려 확인을 하려고 합니다. 만약 시부모님이 생각을 고쳐먹고 태도를 바꾸지 않는다면 이혼까지 고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남편 또한 지속적으로 같은 태도를 보여도 마찬가지고요. 너무 답답한 마음에 하소연이라도 하고자 글을 써봅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입니다. 첫 번째. 망했네요. 사람이 가난한 건 넘어가도 염치 없는 건 넘어가면 안 되는 건데. 거지근성 있는 시부모의 부끄러운 줄 모르는 남편까지. 결국 그 부모의 그 자식인 겁니다. 지금부터라도 선 잘 긋고 임신은 좀 미루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두 번째. 결혼 잘못하셨네요. 친정 부모님 등에 시부모가 빨대를 꽂으셨어요. 남편이 말하는 건 개소리고요. 우선 친정 부모님 폰에 시부모 연락처 수신 거부하시고 남편한테도 더 강하게 나가셔야 합니다. 앞으로 시부모님과 절대 안 보고 살 거다. 만약 강요하면 이혼이다. 하면서요. 세 번째. 남편을 안 끊어내면 결국 그 양반들 뜻대로 다 되겠네요. 저는 남편이 일찍 잔 것도 판을 깔아주려고 그런 것 같은데요. 새벽 3시까지 술자장하는 시애비부터 에러죠. 그냥 남편을 버려요. 세상에 양심 바른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님 남편도 결국 그 집 핏줄이고 님네 돈을 보고 결혼한 겁니다. 네 번째. 술주정에 가난에 거지근성에 이건 뭐 완전체로 다 갖췄네요. 진짜 최악입니다. 자식 낳으면 저런 거지들이 쓰니 미래 자식들의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는 건데 괜찮겠어요? 아니 저런 집구석인지 연애할 땐 몰랐나 봐요. 쓰니가 너무 안 됐습니다. 다섯 번째. 저 같으면 더 지켜볼 것도 없이 이혼합니다. 막말로 님이 시부모 입장이면 사돈한테 돈 빌려달란 말이 나오나요? 저는 굶어 죽어도 못할 것 같은데. 없이 사는 건 죄가 아니지만 모렴치한 건 죄입니다. 뭐가 잘났다고 훈계하는 시부모에 자기 부모 편드는 남편이라니. 이게 정말 답이 나옵니까? 여섯 번째. 밑빠진 독에 물 붓기예요. 저희 집은 그런 식으로 1억이 넘게 뜯겼습니다. 지금은 이혼 소송 중이고요.
이혼 안 하려고 죽겠다 협박하고 경찰도 오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무슨 시궁창에 발을 담근 기분이고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꼬인 건지 싶어요. 남편이란 놈한테 정이라곤 털끝만큼도 안 남았네요. 이혼하면 죽을 때까지 생각도 안 날 듯 합니다. 쓰니도 잘 해결하시길 바라겠습니다. 7번째. 말이 지나치다 할 수 있겠지만 님 어머님의 노예 근성과 시가의 염치라고 넘는 거지 근성의 환장의 콜라보네요. 양가 모두가 님 행복은 안중에도 없는 것 같습니다. 가장 가까운 남편도 마찬가지고요. 어디 하나 내 편이 없는데 저라면 이혼하고 혼자 살랍니다. 이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